네, 보셨듯이 세계 곳곳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연이어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사회에서도 싱크홀 같은 이슈들이 곳곳에서 발생해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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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도로에 뚫리는 싱크홀도 우리 안전을 위협하지만 이 사회에 곳곳에 뚫리는 싱크홀들은 진짜 저희 마음에 구멍을 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싱크홀은 그런 뭐 구멍 나는 거겠는데 이것이 이제 지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전체를 볼 때도 그런 곳곳에 구멍이 있다. 네. 근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오늘 좀 이 시간이 있어서 다른 걸 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박정훈 국장의 그 칼럼이 실린 게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참 이 박 기자는 서울 법대를 나오고 아주 굉장히 무수한 기자를 참 좋은 칼럼을 많이 쓰는데 오늘 내가 이걸 보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승만을 난도질하고 유관순까지 죽인 좌파 역사학자인데 저는 여기서 이승만 얘기를 하려고 한다거나 굳이 뭐 좌파 역사학자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 내용을 보면은 현재 고교에서 배우는 8종의 한국사 교과서 중에 4곳에는 유관순이라는 이름이 단 한자도 적혀 있지 않았다. 네. 진짜 주인공을 뺀 껍데기 3.1운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유관순이 누락된 한국사 교과서 4종의 고교 채택률은 59%에 달한다. 쉽게 말해서 10명 중 6명이 유관순을 전혀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있는 역사적 사실까지 교과서에 내무는 그들이 무모함이 나는 무섭기까지 하다. 제 심정이 이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렸을 때 전 1952년생입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를 유관순 누나, 지금은 누나분이 아니죠. 연세가 뭐 어떤 게 유관순 열사라든가 유관순 선생님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이분은 18살에 서대문 교도소에서 돌아가셨는데 네. 돌아가신 분이 고문을 당해서 이 장독에 옮아갖고 돌아가셨어요. 18살도 차 안 된 꽃다운 나이에. 거기다가 이 데모하는 현장에서 아우네장터에서 할 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말려서 일제 헌병한테 칼에 찔려서 돌아가셨어요. 부모가. 그리고 오빠는 또 마찬가지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도 했어요. 네. 아니 이걸 우리는 수십 년을 이렇게 알고 와서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독립 역사에서 다른 분들은 정치적 평가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 네.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는 만일 합의로서 대단한 분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유관순 열사가 한 행동이 너무 과장됐다고 하는 부분까지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분을 어떻게 빼고서 이 3.1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지 네. 이건 제가 보기엔 범죄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 범죄 행위는 이 역사 교과서를 쓴 사람뿐만 아니라 교육부 사람들도 이걸 어떻게 넘어가는지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황우여 장관이 가셨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처리할 문제인지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더 하나는 정부기관에다가 맡길 게 아니라 국민들이 유관순 열사의 업적을 기리는 새로운 일대 국민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위안부 얘기할 때 위안부는 여자분 아닙니까? 네. 18살 어린 처녀가 그 옥살이를 하면서 주무자는 나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희생시키지 마라고 하다가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이 옥살을 해서 장독에 옮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 네. 우리가 변호인이란 영화나 남영동이란 영화를 보거나 지금 윤일병 문제를 보더라도 가혹행위 폭력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분을 어떻게 교과서에서 그냥 송두리 접수할 수 있는지 나는 그분들의 정신세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기념사업회가 누가 하시든지 간에 국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 얘기도 이순신 장군 한 행동이 그만큼까지 훌륭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을 빼고 어떻게 임진왜란을 얘기하고 정유재란을 얘기합니까? 이건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싱크홀 얘기 좀 본격적으로 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 얘기로만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자꾸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싱크홀 한번 보여요. 싱크홀의 사전적 의미는
이 지하 암석이 용해되거나 기존의 동굴로 붕괴되어서 생긴 움푹 패인 궁덩이, 지나친 가뭄이나 과도한 양수로 지하수의 수면이 내려가는 경우 동굴이 집안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붕괴되기도 함. 이런 네. 구멍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원인 말고도 공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멍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히려 세월호 사고도 있었으니 석촌동에서 자꾸 발견되는 이 싱크홀 이외에 전국에서 어떤 싱크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대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심지어 석촌동에 있는 주민들은 땅이 꺼질까봐 땅만 보며 걸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 자체도 안전이란 차원에서 이게 소홀히 다룰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이 공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은 그 시공한 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면허를 취소하든지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전원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냥 이렇게 자연현상으로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게 과려지면은 네. 공사적인 실수라 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지금 무수히 많은 세월호 사고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얼마나 드러날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어떻게 사람이 즐겁게 가야지 땅만 보면서 어떻게 무슨 돌다리도 두드려 감듯이 땅도 두드려 감먹었습니까? 어떡합니까? 네, 저 건설회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인데 좀 네,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될 것 저는 같아요.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네. 거기에 말하자면 불법이라든지 탈법이 생겼으면은 그건 건설회사 면허를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네. 본격적으로 이제 네. 이 물리적 싱크홀 말고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네.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네, 한번 볼까요?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굳이 싱크홀이라는 개념을 본다면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었는데 네. 이를테면 석촌동의 싱크홀처럼 새롭게 발견된 현상들을 갖고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다른 것은 다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네. 그건 우리가 익히 하는 건데 이건 또 새로 발견된 싱크홀이구나라고 생각되는 네.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보시죠. 네. 스캔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검찰입니다. 아, 네. 우선 저조선일보 오늘 사설을 한번 보시죠. 네. 조선일보 두 번째 사설입니다. 네. 연이은 검사 추태 검찰 감시 경찰에 맡겨라는 제목이지만 그 제목보다 내용을 보면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최근 각종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더니 스폰서 이건 비리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겠죠. 여성 연예인의 성형수술을 다시 하라고 의사에게 협박한 해결사 검사 사건이 늘어났고, 검사가 검사실에서 절도 혐의 여성 피의자와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은 사건까지 벌어졌다. 법무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 동영상이 나들고, 네. 현직 검찰총장이 혼외자를 두고 두 집 살림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의 채통은 땅에 떨어지다 못해 진흙탕 속에 뒹굴고 있는 지경이다. 네. 정상적인 검사라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검사 명함을 내밀기조차 쑥스러울 것이다. 이러네. 굉장히 많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정치적으로 흔들려서 무슨 뭐 야당을 탄압했다든가 아니면 비리에 관련됐다는 것을 넘어서서 네. 아니 무슨 이런 스캔들이 나오지 않도록 단도리를 해야 될 검찰이 일부이긴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시도 합격이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제가 아는 지청당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검사들을 보면은 이제 스캔들을 생산하는 기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침 아까 여기 방송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문재인 제주지검장님도 네, 동일 인물이 맞다. 한 번인지 5번인지 10번을 했고 뭐 그랬다고 지금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발표가 나거나 저는 참 이런 얘기를 아침부터 이 나이에 와서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정말 민망스럽습니다. 그냥 민망스럽고 사실은 자식들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을 이렇게 언론에서 무슨 뭐 공연 음란죄로 처벌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관점이 아니라 예. 이분은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분이 검사직을 수행했다는 것 자체는 참 안타깝지만 사실은 병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두 글자로 얘기하는 무슨 태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뭐 요렇게 되면은 뭐 징역 1년이 더 저하고 무슨 벌금 500만 원을 이하를 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분 정신 상태가 아마 본인도 지금은 내가 그때 이게 정신 상태라는 게 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깜빡 놔버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네. 이분은 사실은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든 간에 네.
검찰이 다른 거를 넘어서서 이제 드디어 스캔들 바이러스까지 감염이 됐으니 이거를 그렇게 개개인이 헌법비관이라고 해서 당신은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라든가 조직 위해서는 무슨 막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맨날 그 개혁을 하고 자성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검찰이 무슨 수사를 잘하기에 앞서서 이런 자질 문제에서 우선 대부분 점검을 하고 정말로 공부 잘해서 시험 잘 치는 것 이외에 이 멘탈이 중요하다는 생각 속에서 교육도 하고 다시 생각해볼 기회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건 지검장까지 검찰의 별이라는 검사장까지 된 분이 이 정도이면은 아래에 있는 초급 검사들 중에는 이런 분들의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없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글쎄 네. 이 김수창 지검장의 노상 음란행위 의혹은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물론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죠. 근데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네, 되고 네. 그런데 이 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약간 그렇죠. 들거든요. 제가 말씀이 그겁니다. 네. 처벌보다는 치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정신적으로. 그게 오히려 온당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법무 차관의 성접대랑은 좀 약간 다른 다르죠. 문제인 다르죠. 거죠. 이분은 이게 일종의 성적 대우받는 검찰총장은 의식이 있는 상태죠. 이 검찰총장 말고 법무차관도. 네. 근데 이분은 이게 정신 상태가 그래 치유를 받아야지 처벌할 문제가 아니까. 그리고 왜 이런 분이 이렇게까지 우수한 검사로 들어와서 그 김광준 동료 검사를 수사를 하는 특별검사로까지 임명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 특별검사는 정식 명칭은 아니다만 그런 거에 담당했던 분이고 검찰의 별까지 된 분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하는 걸 우리가 연구를 해서 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오지 말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오히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이분이 정신 상태가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해야지 용서가 되거나 받아들이지. 그 가족들은 또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멍해 속에 삽니까? 네. 그렇죠. 예. 뭐 차동욱 청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주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이건 정신 상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분은 아니 그거 참 민망한 얘기입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으면 꼭 공개적인 자료가 필요할,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일부 검사들의 그 일탈 행위가 이제 검찰 조직 전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는데 그걸 좀 반성을 해야겠고요. 국민도 창피하죠. 네. 네, 부끄럽고.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네. 스스로 적을 키우는 군입니다. 요즘 최근에 군에서 이제 가혹행위들이 많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윤일병 사건도 있고 남경필 지사 아들의 그 폭행 사건도 있고. 네. 그에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제히 터져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아주 단순한 비교로 하면은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병영 내부는 철의 규율 속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맞은 때가 있었을 겁니다. 네. 가장 무기가 발전하지 않고 그저 옛날처럼 그냥 뭐 몸으로 하는 뭐 전쟁 시절에는 주먹구구식 정쟁 시절,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병영 문화가 이 전투의 경쟁력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 속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것은 사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각구돼서 교육받고 자라나온 젊은 병사들 중에 이런 병사도 있고 저런 병사도 있는데 그중에 폭력성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 나이에 상당 부분 군대로 유입되고 네. 근데 한편 앞으로는 강군이다. 천안함 사태니 뭐냐 우리는 강군이다 하니까 강한 훈련 그걸 위해서는 사적인 병영 내무반 생활의 문제 같은 건 별로 없어도 된다. 네.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어도 된다가 거기다가 이제 초급 장교들 예를 들면은 소대장이라든가 중대장들이 이와 같은 걸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리더십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를 국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네. 게다가 군의 지휘부는 또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보고받은 게 없는 분이에요. 네. 사이버 사령부에서 한 것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이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지 못했고, 그 보고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그분이 책임져야 된다는 문제에 따라서 보고를 받지 않으면 왜 국방장관으로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나아가 더군다나 최근에 육군참모총장 새로 임명된 김효환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핵심 참모 기능을 했던 인사참모부장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후임을
논산훈련소장으로다가 이제 맞바꾸려고 했는데 이것이 육군 참모총장 이상의 선에서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나 제동이 걸려서 그 인사가 논산훈련소장은 인사참모부장을 가지를 못하고 육군 인사참모부장은 육군 정책위원으로 갔고 지금은 말하자면 부장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책임을 지고 있어요. 신임 육군 참모총장이 전임 육군 참모총장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해서 어거지로 물러갔다고 하지만 권호성 총장은 새로운 분이 한 첫삽을 하려면은 과거의 이 일과 책임 있는 사람하고는 할 수 없으니 내 참모 데려다가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동이 걸리면 밑에는 그렇게 말하자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리더십도 없이 저 강군과 병영상의 문제가 조화를 못 열어가면 하고 있는 사이에 위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신고는 뭘까요? 의회주의 영혼을 잃어버린 정치권입니다. 우선 조선일보 인터뷰를 하나 보시죠. 우리 일반 유가족. 일반 유가족. 세월호 참사는 학생도 있지만 일반인도 있는데 전체가 가족대책이지만 그중에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를 대변하는 분이 이 정명규 대변입니다. 이분이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면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에는 안산 단원고 희생자 유족만을 대표할 뿐이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 부여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산 단원고 희생자 유족이 주축인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하는 모든 발표 내용에 일반인 대책의 이름을 빼고 단원고 희생자 학 대책위로 이름을 바꾸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3개월 전으로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분 중에서는 굳이 그룹핑을 하다면 두 그룹에서 단원고 학생들이 있고 일반인이 있는데 여기서 일반인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꾸 뒤퉁거리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누가 있느냐? 누가 뭐라고 해도 문재인 의원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동아일보 칼럼을 한번 보시죠. 박영선 흔드는 문재인의 근본주의라고 되어 있는 동아일보의 칼럼입니다. 문 의원은 대선 패배 후 1219 끝이 시작이라는 책에서 유연하지 못한 근본주의가 패인의 하나였다고 썼다. 민주, 인권 등을 교조적으로 내세우며 편가르기 했던 행태에 대한 자기 반성이었다. 문 의원은 대권병에 걸려 민심과 담을 쌓다가 실패로 끝난 올드보이들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진짜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치인으로 평가될지 선택을 해야 된다. 박영선 의원은 만장일치로 뽑힌 비상대책위원장이고 선거를 통해서 차점자를 누르고 원내대표가 된 분입니다. 그리고 원래 강경파로 알려졌던 분이에요. 이분이 새정치연합을 대표해서 협상을 하고 두 번째 협상한 걸 마다하고 지금 단식하고 있는 그 희생자와 같이 있을 이 모습은 적어도 이 의회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의회주의 영혼은 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가운데 이 문 의원이 있기 때문에 문 의원은 여러 가지로 정말 이 문 의원을 보는 다른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좀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부분만 의회주의 영혼을 버린 것이냐? 아닙니다. 어제 5명의 국회의원들이 누구는 영장이 집행되고 누구는 안 됐다까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지만은 아니 영장 심사로 가는 거를 무슨 자범이나 흉악범 도망가듯이 조폭 도망가듯이 무슨 핸드폰을 얻다 놓고 보일러실을 뒤지고 이게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도 하기가 어려운 것을 그런 분을 보고서 우리는 여기다가 상권 분립 시대에 의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인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건 자질 문제가 아니라 의회주의의 영혼을 잃어버린 정치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종래 교수님 모시고 이 국가 시스템을 구멍내는 우리 사회의 싱크홀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